고전산문 08의 작자미상 천수석의 소설을 손주석이라는 가문 소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읽기 전에 인물 관계 먼저 파악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듣기 전에 한번 읽어봤다면 좋겠지만, 혹시나 안 읽어봤다면 지금 빨리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물 관계 파악하는 걸로 넘어갈 겁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고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요, 이 작품이 인물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립 관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서로의 교육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파악하지 않으면은, 즉 혼사를 기준으로 갈등하는 두 가문 간의 대립 관계, 그리고 얽혀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위보영이라는 아이와 설오경이라는 여자아이가, 남자애 여자예요, 혼인을 해요. 혼인 약속을 해. 근데 이 혼인을 이 가문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 가문끼리 하잖아, 이때 당시에 혼인은. 근데 요걸 방해하는 가문이 있는 거야. 즉 여기 위보형네 가문, 설오경네 가문, 그리고 간옥진의 가문, 이렇게 세 가문이 나와서 갈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은 혼인하고 한편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위보형네 가족은 이렇게 아버지인 위강미와 어머니인 이부인이 있어요. 이부인은 위강미의 둘째 부인입니다. 자, 둘째 부인이라는 건 첫째 부인이 있다는 건데, 첫째 부인은 일찍 죽어서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위보형의 삼촌,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로 위광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형제입니다. 위광미와 위광희가 형제고요. 위광희의 부인은 설부인이라고 엮여 있습니다. 아마 어떤 관계가 좀 있겠죠, 이쪽도. 자, 그리고 설오경 한번 볼게요. 위보형과 혼인할 예정인 설오경이라는 여자애는요, 설정문이라는 아버지를 두고 있고요. 어머니는 장씨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합쳐지는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혼인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등장해. 바로 여기입니다. 즉, 이 혼인을 방해하는 건요, 간옥지라는 아이를 위보영 대신 설오경이랑 엮고 싶어서 이어지는 일이야. 이때 간옥지의 아버지는 간문주인데 이 사람은 되게 직위가 높아요. 국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어. 국구라는 건 위에 나오겠지만 임금의 장인이야. 즉 임금이 쩔쩔매는 사람이라는 거야. 임금의 장인이니까. 지금 뭐야? 이 사람의 간문추라는 사람의 딸은 누구야? 임금의 부인이야. 그쵸? 그래서 왕비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갈등 관계에서 혼인 방해를부터 대응을 하기 위해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이 금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방해하는 세력을 도와주는 사람은 양부인이야. 근데 이 양부인은요, 위광미의 셋째 부인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요, 양부인과 이부인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양부인이 이 혼인을 방해하는 이유는요, 이부인이 설오경이라는 아주 빼어난 며느리를 얻었다고 뿌듯해할 게 보기 싫었던 거야. 둘이 갈등하는 거지. 둘째, 셋째 부인이니까.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좀 잘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쉽게 풀릴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이 작품은 앞부분의 줄거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물 관계를 바로바로 그냥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다음날 새벽, 어쨌든 시간에 나왔죠. 배경입니다. 설부인은 이 일을 글로 쳐서 설정문에게 걱정되는 말을 몰래 알리면서 급히 와서 위광미와 의논하여 바삐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시험장에서 만나.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정리한 인물관계도를 봤잖아요. 근데 모르고 본다라고 하면 좀 난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단 제가 처음 읽어보라고 한 거야. 어떤 식으로 한번 파악해 볼 것인지. 근데 어쨌든 뭐예요? 설부인, 설정문, 위광미가 다 같은 편이라는 건 알겠죠. 그런 식으로 좀 묶으시면 돼.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니까 뭐야? 결혼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이 얘네인 거야. 그치? 정당에 함께 있던 설정문 부부는 시녀가 바친 설부인의 그 편지고, 혼자를 누군가 방해할 거라는 편지에 있다가 다 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며 경악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방해라는 걸 모르더라도 어쨌든 경악했다는 걸 통해서 이 편지의 내용이 세모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분노를 터뜨렸대. 간국구가 우리를 어찌 이지 능멸한단 말인가. 간국구는 뭐야? 간씨의 성을 가진 임금의 장인, 아까 얘기했던 간문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야? 이들이 전부 다 뭐야? 얘랑 대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설정문의 부인 장씨도 탄식을 금치 못했대. 다 얘네가 같은 편이고 얘랑 대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깊은 밤에 금옥처럼 몸을 잘 감추고 지켰거늘 숨겼던 이름이 누구의 이름? 우리 아이. 설정문 장신의 아이. 어디로 누설되어 이와 같이 간사하니. 이 사람이죠.
간사한 이의 흉계를 만날 줄 알았습니까? 설정문이 분해하면서 수레를 타고 가서 위강미 형제를 만나. 누구겠어? 이 친구들 이거 뭐야? 위강미 형제가 다 한패라는 거야. 대책을 응용하다가 탄식했대. 딸아이의 규방실은 깊이 숨겨 드러나지 않았대. 즉 누구야? 설정문 장신의 아이는 딸아이야. 그러면 위강미 형제네 얘는 누구겠어? 아들이겠지. 그런데 어떤 간사한 놈이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엿보았는지 어쨌든 간악한 무리가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 때문에 흉측한 계책을 꾸며 이러한 혼사를 방해한다고 하니 늦추지 말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날 때 다시 잡았대. 그러니까 미루지 않고 다시 조정만 한 거야. 며칠 뒤였대. 위강미 형제와 설정문, 그러니까 여기가 아들, 여기가 딸인 거야. 둘이 지금 연을 맺는 거지. 기뻐하며 흩어졌대. 양쪽 집안에서는 이 일을 밖으로 내지 않았대. 그러니까 어때? 대응 방식이 어때? 혼차를 연기하지 않고 날짜를 가까이 잡되 비밀로 하는 거야. 다만 위광미가 어머니께만 아랜 뒤에 이 부인이 조용히 예복을 준비할 때 위광미 어머니 누구야? 여기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 아들의 할머니겠죠? 왜 이 부인을 쓰겠지? 마침내 혼선날이 되었대요. 양부인이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제야 소식을 듣고 분했대. 그럼 뭐야? 이 사람은 혼사를 방해하고 싶었던 사람이래. 누구랑 한패야? 간국구랑 한패야. 적어도 이 아까 나왔던 혼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서울신의 딸을 무조건 탈취하여 간씨 조카의 좋은 짝. 뭐야, 양부인이랑 조카네. 그쵸? 묘한 계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혼사방해 계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안 식구들이 나를 죽이고 뜻밖의 혼인 준비. 왜 집안 식구들이야? 얘는 위광미의 셋째 부인이니까. 이 모든 것이 분하고 원통하니 이씨 누구야? 둘째 부인이지. 어직 며느리로 슬아를 빛내 득양양하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이냐. 즉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방해한 이유야. 이씨가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인 간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말을 마치고 급히 국구 간문추. 아까 누구야? 이 사람이 간국구야. 그래서 간국구의 본명이 간문추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둘이 같은 팀.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이 뭐야? 혼잣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 도중에 서로경, 누구겠어? 설정문의 딸이겠지. 성이 같잖아. 탈취하게 했대. 그리고 짐짓 미소를 띠며 밝은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참석했대. 음흉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편 설씨 집안에서 혼수를 정성껏 마련했으나 가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화를 막을 계책이 정해지지 않았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마침 금이교의 이금용이라는 사람이 설정문과 친해. 그래서 집안 교류가 있었어. 그래서 이 일, 어떤 일? 혼사 방해의 일을 이 사람과 상의를 했대. 그랬더니 어때? 이 사람이 해결책을 알려줘. 이런 괴상망측한 자, 간국구, 간문추를 얘기하는 거죠. 모름지기 이리이리 하면 될 거를 구체적으로 안 알려줘. 지금 뭐야? 나중에 알려주는 거야. 독자한테로. 요약적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이후에 제시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할지 독자가 궁금해지기도 하겠죠. 설정문이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을 때 즉 마음에 든 거야. 이 꾀가. 그치? 부디 요란하게 굴지 말게. 이금용은 알았다고 하고 술을 마시고 깔을 빼 손을 들고 따로 가마에 올랐대. 즉 뭐야? 가마를 바꿔치기 하는 섭셈이네. 뒤따르는 시종들이 호위하여 큰 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때의 무수한 아이들이 크고 작은 몽둥이를 들고 몰려 나왔대. 그들은 시종들을 모두 내쫓고는 가마를 뺏어내고 어디론가 가버렸대. 여기가 바로 누구네 집? 간국군의 집. 근데 이거 큰 길이잖아. 그치? 큰 길에 대낮에 이랬다는 건요. 간문추가 자신의 국구, 임금의 장인이란 지위를 앞세워서 혼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야? 이 가마에 누구 탔어? 예, 이금이 탄 거야. 속인 거죠. 이때 보영은 길을 못 결혼 후 시집 갇혀있고 집을 나서 설정문의 집으로 가고 있었대요. 위험 있는 행차가 큰 길에 나가자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보영의 위풍을 입에 닳도록 칭찬했대. 자, 설정문의 집에 이르니 내외의 손님들이 빙 둘러 모여 있었고 설추밀이 막 가짜 가마를 보내고 신랑을 맞이할 때 누구야? 설정문이야. 추밀의 관직 이름이야. 국구처럼. 위보영은 단장한 서러병과 전한 일을 마친 후 서러병이 가마에 오르자 가마에 자물쇠를 걸고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했대.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 위보영의 옷 같은 풍물을 보고 칭찬을 자자하게 하였지만 설정문은 국구 간문추의 소행과 이금용이 장난할 일을 생각하니 염려가 계속 생겨서 흥이 안 났대. 즉 뭐야? 설정문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신랑이 너무 잘생겼다 칭찬해. 근데 계속해서 염려만 하고 있는 거야. 중략합니다.
그때 위보영의 눈에 차이를 친 곳에서 신부 서류경의 행동거지를 살피며 눈동자를 바삐 굴리고 안쪽을 살피는 계집종 하나가 들어왔대. 심상치 않죠. 위보영이 마음을 비치는 걸과 같은 문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 이거 편집자가 개입해서 논평하는 거죠. 서술자가 즉 작품 밖에 있던 서술자가 작품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니까 서술자의 개입 중에서도 편집자는 논평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보영이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사람을 잘못 볼 리가 없다는 거야. 자세히 보니 어때? 여우 같은 맵시, 쥐와 같은 꾸밈새, 벌의 눈, 전갈의 정령, 즉 뭐야? 이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간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왜? 남자가 여상을 한 거야. 그래서 음양을 바꾼 거야. 간사한 사람인 거지. 일부러. 외당으로 나와 시종에게 슬며시 명하여 난간 아래에 있는 계집종을 서원으로 잡아 대령하게 했대. 시종들이 명을 받들어 안채에 고하여 그 계집종을 잡아오니 그 여자 누구예요? 예, 기겁하고 발악했대. 나는 양씨 집안의 하녀 누구겠어? 양부인네란 뜻이야. 그치? 잔치를 구경을 왔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이처럼 무례하게 대하느냐? 그 소리가 요란해서 놀라서 영문을 물어봤더니 얘가 얘기했대. 저 사람은 여자가 아닙니다. 수색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 해. 그때는 주변 시종들이 어때? 수색했더니 남자였대. 모든 사람들은 놀라 형벌을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시종들을 밀쳐내며 소리치는 거야. 나는 간국부의 천금 같은 아들 간옥지다. 정체가 들킨 거죠. 어렸을 때 설소서와 혼약을 맺었거늘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말이에요. 위씨 집안의 아들을 빼앗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기에 분하기 그지없어 여기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이리 무리하게 군단 말인가. 훗날 반드시 머리 잘린 기준이 될 것이다. 협박하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 위보영은 이미 짐작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침착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평성대의 남자가 여장을 하고 규방안을 엿보는 변고는 조종의 알을 잃으나 그대가 간국구의 자제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용서하겠대. 일부러 용서한다는 거야. 의도를 알면서도 올라와 마음 놓고 구경하래. 위보영이 용서하는 바람에 처벌을 면했어. 근데 무슨 낯으로 앉아있겠는가. 편집자는 논평이죠. 대문 나가니까 민망했대. 여러분도 읽으면서 아마 공감성 수치가 느껴질 겁니다. 이에 앞서 국구 간문추의 시종들이 서류경에 타고 오는 가마를 빼서 곧장 간국구의 집으로 왔대. 근데 여기 누가 있어? 이근용이 있죠. 국구 간문추 부자는 정중하게 주변을 물리치고 가마문을 열었대. 부자는 그러니까 다시 온 거야. 그치? 그곳에 모인 안팎의 손님들과 아랫사람들은 이미 오경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레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마다 빨리 보고 이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했대. 즉 뭐야? 사람들은 전부 다 오경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 거야. 부인네들 역시 오경을 구경하고자 병풍친 듯 둘러쌌대. 그러나 발을 들어본 가마 안에는 옷 같은 가녀린 밀인 오경이 없고 사내한 놈 이구경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오경을 가리키는 말. 이건 누구야? 이구경을 가리키는 말. 서리빨 같은 장검을 칼집에 꽂으면 병력같이 예지렀대. 나는 금포 장군인데 이구경이죠. 국국께서 무슨 일로 저를 데려오셨죠? 즉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그래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말을 마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왼손에 장검을 들고 오른손에는 철도리띠를 쥐고 서서히 가마 밖으로 나왔다. 지금 차림새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호랑이 수염을 휘날리며 고리눈을 부릅더니 번개뿔이 번뜩였다. 외양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국구 간문추부인 양씨의 시녀와 여러 부인들이 놀라 자빠져 덜덜덜 떨었다. 새신랑 간옥지는 얼굴이 파래지면서 숨 쉬듯 따라놨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부인 이름이 양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부인 누구랑 이름이 같아? 얘랑 같잖아. 그치? 둘이 자매라는 걸 알 수 있어. 조카였다는 것도 이 둘이 자매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이거는요. 인물 관계, 대립구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요. 이해를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근데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를 두고 계속해서 작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문소설이기 때문에 가문당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이 가문이 어떤 이유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조력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